이런 것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테슬라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250불 가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볼 필요가 있고요. 1, 2, 3, 4 거래일 동안 대략 이 선에서 계속 횡보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지난번에 포스트한 영상이고요. 이 장대음봉의 중심선을 돌파해야지만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심 가격선에서 지금 횡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횡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행 스팬이 하방 돌파가 나오는지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도와서 보면은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으며 어제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얼만큼 나왔나?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면서 어제 거래량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네, 이것은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요. 일단 RSI를 본다 하더라도 60 중후반대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과열을 시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테슬라한테서 나오는 이 차트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고 판단이 되냐면 자, 이렇게 N자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죠.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뭐든지 차트는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기준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236불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232불이죠.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247불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매수 세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강한 매수세가 좀 더 우세한 차트의 모양이라고 보여지면서 이렇게 N자형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언제 나왔었냐면 이때 지난 바닥을 찍고요. 지난 바닥 찍을 때 요 가격대잖아요. 140불대.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한번 반등했다가 약간 횡보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금 이 가격대, 이 위에 있는 가격대는 전 고점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전 고점. 매물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올라온 만큼 약간 현재 주춤주춤하면서 기를 다시 모아가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테슬라 차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60일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200일이 평평하게 가고 있죠.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겠다. 골든 크로스 하면은 골든 크로스 하다가 내린 적도 있던데요. 단기로 보니까는 그런 거죠. 단기로 5일선이 20일선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단기잖아요, 단기.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200일선이 장기 이평선이란 말이죠. 60일선은 중단기입니다. 중단기. 근데 중단기가 단기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쌍봉이 두 번 나오면서 꺾기 시작할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자, 이렇게 60일선이 200일선을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오고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단 말이죠. 쌍봉에서 60일선이 200일선을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2021년 11월부터 거의 이때가 2023년 1월달이니까 거의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격이 좁아지고
60일선이 200일선을 뚫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60일선이 200일선을 돌파한다. 또는 50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50일과 200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뚫었죠. 이때 한번 뚫었지만 다시 조정받고 역배열로 가기 위해서 한 방에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뚫었죠. 뚫었더니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작년 가을부터.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3대 호재가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테슬라로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그러면은 50일로 한번 놓고 볼게요. 50일로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자, 50일로 바꿨고요. 더 가까워졌죠?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 뚫으면은 이제 어차피 역배열도 아니고 정배열인데 정배열에서 잠깐 눌림목 주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네,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이후로 자, Q1이 바닥을 찍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실적이 바닥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뛰어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상승세가 열려 있다는 의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열려 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300불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00불을 돌파하고 나면은 자, 매물대가 없는 영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없는 구간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300불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400불까지 가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엔비디아 쌍봉이 나타났다. 쌍봉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의 신호다 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현재 나스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때 영상을 찍은 기간으로부터 이때쯤에 찍었으니까는 거의 뭐 10몇 %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깨졌죠. 자,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깨진다? 그러면은 엄청난 매물대가 한꺼번에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봉을 지금 그려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된다면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며 이 가격대가 지금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115불 정도. 이 가격대에 깨진다? 바로 나락한다고 봐야 돼요. 바로 어디까지 내려오냐? 바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100불대 초반, 그리고 2차적으로는 90불 후반. 그러면은 이 매도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방 가능성이 거의 17%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매도세가 여기서 깨지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60일 선에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선 구역까지 내려왔을 때, 즉 121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한번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도 거래량이 얼마나 나타났냐면 320 밀리언이에요. 근데 테슬라 지금 얼마나 거래량이 나오고 있냐? 이때 많이 터졌을 때잖아요. 221 밀리언밖에 안 됩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매물이 나왔을 때라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거래량은 엄청나게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얼마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옛날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이 거래량하고 비교해야죠. 여전히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진다. 엄청난 매도 세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시황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왜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내리고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면은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죠. 단기간에 지수가 거의 뭐 한 5% 6%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편입니다. 이 정도면. 네,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자,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이죠. 자, 보면은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저번 달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다. 뭐죠? 저번에도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 청구가 더 높게 나온다? 네, 여전히 경기 침체를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자, 그렇다면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컨센서스가 230K인데 243K가 나왔어요. 이거 하고 지금 정치 리스크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죠. 자,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불확실성을. 근데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계속 압박하기를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해 라고 압박을 넣고 있겠으며 트럼프가 최근에 피격 이후로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거의 당선 확정이라 봐도 잠정적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대선 마치고 금리 내려라. 자, 대선 전에 금리 내리면 민주당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 유리할 게 좋을 게 없으니까 금리 대선 마치고 내려라. 그럼 언제예요? 11월 달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리면서 지금 어떤 리스크냐면 야 금리 내리지 말고 한 번 더 올려야 될지도 몰라 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불확실성.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물 국채를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예,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왜죠?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커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으며 그만큼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시장이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